자, 이제 우리 사회 함께 풀어보시죠. 고조선 또 나왔네. 고조선 중요하니까. 유만조선은 성장 과정에서 진번과 임든 등을 복속했고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널무덤이다. O야 X야? O야. 왜? 위만조선은 뭐야? 철기잖아. 위만이 철기를 처음 수용했다. O야 X야? X. 위만조선은 철기를 뭐야? 본격 수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 BC 5세기에 한반도에는 철이 들어왔잖아요. 위만은 언제? BC 194년이니까 BC 2세기 초야 말이야.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BC 194년이야. 요거는 BC 2세기인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럼 BC 2세기 초야 말이야. 초입니다. 어우, 정말 자신있게. 자, 봐봐. 자, 봐봐. 여기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야. 예수님이야. 세기는 센트가 100이잖아. 그래서 100센트가 1달러잖아. 그지? 그래서 센츄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에서 왼쪽이 뭐야? 초지. 오른쪽이 뭐야? 말이지. 그래서 쭉쭉쭉 오는 거지. 이게 1세기잖아. 1세기 초. 1년, 2년, 3년, 4년은 1세기 초인 거지. 90년 넘어가면 어때요? 1세기 말인 게 맞지. 그리고 100년이 넘어가면 이제 2세기 초인 거고 190년 넘어가면 2세기 말인 거지. 그리고 지금 쭉쭉쭉 와서 지금 어때요? 2000 몇 년이냐? 2019년이니까 굳이 따지면 21세기 초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80년 넘어가고 90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21세기 말이 되는 거 맞지? 근데 BC는 뭐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년 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BC 1세기 맞지? 그럼 여기가 BC 1세기 뭐가 돼? 왼쪽이 뭐야? 초. 오른쪽이 뭐야? 말이지. 야, 이게 말이 돼야지 그 다음 세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BC, 여긴 BC 2세기인데 BC 2세기는 BC 101년, 102년, 103년, 104년 쭉 가겠지? 그래서 BC 194년, 195년, 196년, 200년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 BC 2세기, 여기가 BC 2세기 뭐야? 시작이지. 200년 더 앞으로 가면 BC 3세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BC 2세기 초, 여기 BC 2세기 말. 초, 말. 그러니까 BC 194년은 BC 2세기 초. 왜냐면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출제자에 따라서 BC 2세기 초에 유만조선이 성립했다. 그럼 어때요? BC 194년 외웠는데? 194년이면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BC 2세기 초가 X야. 이러고 어때요? 지멋대로. 쓰고는 어때요? 나는 역시 훌륭해. 똘똘해. 이러고 정말 슬프다. 소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으면 언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언니는 확실히 알아들은 표정이고 너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에요. BC 194년은 BC 2세기 초입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널무덤 맞아요. 철기는 널무덤과 독무덤이지. 청동기는 뭐지?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뭐라고 했어? 청동기는 돌실이라고 그랬잖아. 철기는 널무덤과 독무덤. 이만에게서 밀려난 준왕은 진국으로 가서 한 왕이라 자칭하였다. 그렇지.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가 본격적인 철기가 이제 본격화 쓰이는 거죠. 3번 한서지리지에 전해진 팔적법에 의하면 사람을 중요한 사형, 요까지만 알아야 돼.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은 없지.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것까지 가는 건 어디야? 부영, 사조목이야. 유만조선은 망명 곁들어 토착세를 포용하였으며 특히 토착세에게는 상이라는 벼슬을 줬다. 뭘 말하라? 조선상 노인. 조선상 노인. 이런 명칭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토착세에게 주는 벼슬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2번. 자, 또 지역사입니다. 현재 일본 도다이사, 동대사죠. 효쇼인, 정창훈이죠. 보관된 이 문서는 당나라로 만든 종이 도매를 맺었다. 이 문서에는 신라 오소경관을 자리했던 이 지역. 무슨 경 부근에 4개 출라? 서원경이지. 서원경이지. 서원경이 뭐라고 했어? 청주야, 충주야? 청주. 서원경, 청주. 중원경, 중우, 충주. 그지? 서원경 하면 또 뭐 생각나야 돼? 청주하면 1377년 뭐야? 직지, 심체효절 알아야 돼. 또 하나, 서원향약이라고 기억나? 서원향약. 누구야? 이왕이야, 이야.
서원향약, 해주향약은 누구야? 율곡이. 예안향약이 뭐라고요? 안동의 옛 이름이 예안이거든. 누구야? 이황. 구별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죠. 서원가이니까 청주. 삼국시대 백제 땅이었으나 고구려가 차지한 후 국원이 되었다. 국원 어디야? 충주. 국원, 중원. 통일신라 일명 중앙탑이라고 불리는 탑평리 7층 석탑 어디라고요? 중원, 충주. 조언을 담당하는 조선 강창 어디라고요? 충주. 조선기 영조 때 이인좌 등이 난을 일으켜 이적을 점령했다. 어디야? 청주. 정답은 4번. 여러 번 얘기하죠. 1728년 무슨 년? 무신년. 그래서 이걸 무슨 난이라고도 한다? 무신난 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인좌의 난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인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정일양이라든가 많은 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고요? 남인과 소론, 강경파 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소론, 강경파. 남인과 소론, 이인좌는 남인이고요. 소론, 강경파들도 함께 했죠. 근데 혹시 기억나요? 이 사건이 쉽게 제압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728년에 그랬잖아. 1727년에 뭐가 있었어? 정미 환국이라고 작은 환국이 있어가지고 노론에서 소론으로 권력을 바꿔버린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영조가 즉위한 게 1724년이잖아. 당연히 어때요? 즉위할 때는 누구 권력이었어? 소론 권력이었지. 그랬다가 영조가 노론으로 권력을 한번 넘겨준다고. 그랬더니만 노론이 어떻게 한다? 기고만장하는 거야. 영조는 그 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노론에서 소론 바꿔버린 거야. 그때 뭐가 일어난 거야? 소론 강경파 발언을 일으켰어. 근데 어때요? 이게 어떤 점이 장점이야?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소론으로서 소론을 제압한 거지. 소론 온건파라서 소론 강경파를 제압해. 그러니까 소론 입장에서 여기 동조하기가 되게 어렵지. 왜? 지금 권력자 중에 누구야? 소론이야.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온건파들은 어때? 사고쳐서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인좌 쪽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쉽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영조는 이 사건 이후에 더욱더 무슨 책을 강하게 펴나간다? 탕평책을 강하게 펴나가는 거지. 형식적으로. 근데 영조의 탕평책은 뭐라 했어? 완론 탕평이다. 왕의 탕평 논리에 동조하는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탕평을 펴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힘의 우위는 어느 쪽에 있었다? 노론 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3번 갑니다. 가는 누구야? 신문왕. 나는요? 경덕왕이죠. 당나라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 국하게 안치시켰다. 신문왕입니까? 누구야 이거? 성덕왕. 잘했어. 기출문제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그러니까 사치금지령 흥덕왕. 흥덕왕 하면 누구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장보고, 청해진. 흥덕왕. 사치금지령과 집사부의 명체 집사성을 고쳤다. 흥덕왕. 당의 요청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발해를 공격하였다. 누구라고요? 성덕왕. 성덕왕이지. 나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격상하였다. 또 뭐 있어? 관청과 중앙관청과 지방의 명칭을 뭐라고요? 중국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사벌주를 상주 이렇게 고쳤잖아. 이건 뭐라고? 중국식. 뭐라고? 한화정책. 비더 짱깨. 한화정책.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갑니다. 승려. 오는 거. 보덕은 영계소문의 억불책에 반발해. 여기까지는 맞아. 뭐가 틀렸어? 열반종 개창까지도 말아. 어디로 갔어? 백제. 2번. 진표는 당내 현장에서 유식학을 배우고 서명사에서 자기학설을 했으며 법상종 연합도 이건 진표가 아니네. 누구야? 원측. 자, 경덕왕 때 진표는 점찰법회를 열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하였다. 다시 경덕왕 때 누구라고요? 진표는 점찰법회를 열어서 불교 대중화. 점찰법회는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점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이번에 국가직에서 몇 점 맞을 거야. 막 지방직에서 합격할 거야. 이러면 어때? 되게 막 신나고 좋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다음 달에는 뭐 학생이 막 1000명이 될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안 되더라고, 잘. 자,
누량진에서 학생 수가 1000명만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금방 재벌되지 않을까요? 학생 수 1000명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야? 막 몇천만 원씩 버는 거잖아. 실제로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예. 뭐 경찰에도 있잖아. 신모, 광은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동생도 거기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엄청 많다 그러죠, 학생들. 예. 우리하고 놀아래. 얼마나 좋아. 수업을 누웠어도 들을 수 있어. 왜 그렇게 빡빡하게 좀 있으면 날씨 더워지면 옆 사람 막 아우 담배 냄새, 술 냄새, 막 겨드랑이 냄새, 발 냄새 막 왜 그러고 살아? 여기 오면 그냥 그대로 침대를 가져와도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라꾸라꾸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험생들 피곤하실 텐데 학원에서 라꾸라꾸를 딱 준비해 주는 거지. 그래서 라꾸라꾸에 딱 누워가지고 등만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뭐 괜찮지 않아? 우리 학원 이름도 바꾸는 거야. 라꾸라꾸하고 뭐 이런 거. 라꾸라꾸 공무원하고 뭐 이런 거 막 바꾸면 너무 좋겠지, 그지? 뭐 드레스 코드는 다 잠옷이야, 막. 얼마나 좋아. 준비물은 자기 베개만 가져오면 되고, 뭐 이러면. 쉬는 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취침하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꾸라꾸반 원하시면 대표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된장. 이런 걸 우리가 자조라고 하는 거죠. 예. 학원이 막 줄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선생들은 막 강의하려고 와서 줄 서 있고 학생들은 막 집에 가고 막 이런. 자, 정답은 4번이죠. 자장은 계율종을 개창하였으며, 선덕여왕 시절에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맞죠?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황룡사는 누가 만들었어? 진흥왕이 만들었어. 그런데 황룡사 구축 목탑은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 때 만든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또 나왔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예로부터 정치 관례다. 대송도 거란과 더불어 형제 명예를 긋으며 대대로 화친하며 서로 통하고 오랑캐의 나라를 굴복하여 섬기는 것이 나라를 보존 얼마나 방치해야 된다. 그러자 이때 오랑캐의 나라는 누구야? 여진이 세운 금이야. 굴복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러자 대동강에 상스러운 기운이 있으니 용이 물속에서 침을 토해내는 것으로 천년에 한 번 있기 어려운 일이다. 청컨대 위로는 하늘이와 아래로 백성의 힘을 받아 나라를 금국 정벌하자. 그러니까 가는 뭐야? 개경의 문벌귀족 등. 나는 뭐야? 서경의 묘청 세력. 그래서 금국 정벌과 칭제건원. 가는 실리적이면 현실을 중시하는 태도. 맞죠? 가는 발을 멸무신 나라가 침입할 당시가 아니잖아. 발을 멸무신 나라는 누구야? 거란에 세운 요 나라고. 거란에 세운 요 나라는 어때요? 1차, 2차, 3차 쳐들어왔지. 자, 1차 때는 누가 있어? 서희가 있고. 2차 때는 누가 있어? 양규의 선전. 기억나야 돼? 쳐들어온 구실은 뭐야? 강주의 정병 구실을 쳐들어왔고 열심히 싸운 오빠는 양규. 3차 때는 누구라고요? 강감찬이 귀지대처. 그 다음에 뭐한다? 천리장성. 축조, 나성 축조. 개경 근처에 나성을 또 하나 쌓았다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3. 가세력이 반란은 왕은 15개 조의 유신지교를 반포했다. 이때 왕은 누구라고요? 인종. 맞잖아. 나세력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고 칭하고 반란 일으킨 거 당연히 맞지.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6번. 이 기구.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 이 기구를 두고 대장 군포를 비롯해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했다. 화약과 화포 화통도감. 외웁니다. 화통도감. 언제야? 언제라는 게 중요하지. 무슨 왕 때? 자, 1377년 쌍둥이 가서 화통도감과 쌍둥이 좀 전에 얘기했어. 직지 심채여자. 1377년생 우왕 때입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에서 화약무기 만들잖아. 그래서 그 전과가 1380년 우왕 6년에 뭐라고요? 진포싸움. 누구? 최무선. 그래서 이때 이제 애들이 이제 박살 나는 거지, 화포로. 진포 어디라고? 금강하거든요. 애들이 육지로 상륙했겠지. 육지로 상륙한 애들 또 박살 낸 게 누구야? 이성계. 이때 외국 장수 중에 너무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싸움도 잘했던 뭐야? 아지발도 혹은 아기발도라 그래. 얘를 죽일 수가 없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 쓰고 있으니까. 갑옷 입고 있고. 이성계 어떻게 했다고? 활을 쏴서 투구끈을 맞춰가지고 투구를 벗기게 하고 이래가지고 또 한 번 옆에 애가 쏴가지고 애를 죽였다는. 너무 안타깝지. 꽃미남 오빠가 죽었대. 왜구라고, 왜구.
너 안타까우면 너도 토착 외우된다. 그런 오해를 받잖아. 학생들은 잘생긴 오빠 죽었다 무조건 안타까워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은 뭐라고요? 우왕입니다. 보관궁, 예종, 흥덕사, 직지심체조절, 정답.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원열공우잖아. 전원, 열공우. 또 해야 돼. 와우. 원, 열공하자 친구들. 전민변정도감, 원종, 충렬한, 공민왕, 우왕이니까 맞잖아 지금. 명의 천령이 설치를 통과하자 요동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도 무슨 황태야? 우왕태지. 우왕이 이제 장인 누구야? 이제 최영한테. 최영은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어. 70 노인네가. 정말 겁도 없지. 근데 우왕이 장인으로는. 아빠도 장인이 외국 물리치료 내려가서 도성 비운 사이에 아빠 공민왕이 어때요? 암살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인어른 없으면 나는 무서워서 못 산다. 그래서 최영이 못 간 거지. 그래서 누굴 보낸 거야? 이성계를 보낸 거야. 이성계가 가다가 조민수 꼬드겨가지고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은 거지. 그래서 찌질한 놈. 이거 뭐라고 그래? 아빠는 아니고 뭐야? 장인. 파파보이야.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참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자, 7번 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9년에 순차적으로 합격. 9년에 만든 거. 9년을 뭐래서 향이라고 그랬잖아. 향이 만든 학교는 뭐야? 향교죠. 대성정. 공자에 대한 뭐야? 제사 지내지. 명륜당 뭐 하는 거야? 강의하는 곳이야. 동자와 서재는 뭐 하는 거야? 기숙사. 교생의 정원은 각 9년의 인구별. 교생이 뭐야? 향교의 학생, 교생이야. 문성공, 안양이 살던 이곳에 사당을 두고 안축과 안보를 함께 배향하였다. 그래서 학문 닫고 연구함으로써 향촌사의 교와 서원. 향교와 서원입니다. 청금록 가지고 있죠. 지방사족의 의견을 모은 수단 대기가 당연히 양반 사족들이 모인 것이니까 학생들이 기숙할 시설 당연히 있죠. 출퇴근하는 게 아니야. 기숙시설이 다 있어. 동제서재 다 있어. 교관인, 교수 혹은 훈도를 나라에서 파견했다. 에이, 이건 뭐야? 향교에만 해당하지. 향교에만 해당하지. 정답은 4번. 이번 좀 쉽다. 8번. 다음에 정답. 좌의정 윤필선.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 건너 건주여진 본거지를 경관했다. 함경도 가자 허종을 도원수로 삼아 이만석 혼자 우디거 모든 벌을 정벌했어. 국처부터 빈번히 치판 여진의 소국을 소탕하였다. 무슨 임금일까 했대? 성종이요. 성종. 또 사군 육진 세종 그러면 안 돼 지금. 그건 최윤덕 김종서잖아. 윤필상이 아니잖아. 막 우긴다. 여진 때리면 무조건 세종이래. 아니라고. 언제라고? 성종. 윤필상.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윤필상이 언제 제가 되는지 아는데. 언제? 갑자사화. 기억 안 나? 갑자사화는 무슨 파와 무슨 파의 대결이었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중파와 훈과 사림의 대결인 것도 있지만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중파와 궁중파, 임금의 최측근. 그 임금의 최측근이 누구였어? 신수근, 임사홍 이런 애들. 왜 간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의 최측근들. 간신 안 봤어? 그 야한 영화 볼만한데. 걔네들 연산군의 최측근 애들과 그 다음 의정부 중심의 대신파. 이게 윤필상의 대표적이야. 그래가지고 희생된 게 누구였어? 이미 죽은 한 명은 어떻게 한다고? 부관 참시되고 윤필상 희생되고 뭐 이런 거야. 이게 갑자사하고 살인도 희생되지만 그 윤필상입니다. 성종입니다. 승려 보호의 중령과 승과부할 누구야? 명종. 그렇지. 호편법과 인보제 태종. 금부삼복법 세종.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서적을 소정했다. 정답 성종. 제가 이거 내용 정리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9번. 고려시대 민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집집마다 요역 부과하는 기준이 되었다. 집집마다 요역 부과하는 기준은 뭡니까? 요역은 뭐라고 했어요? 인두세라고 했잖아요. 인두세. 틀렸죠. 외거 노비도 능력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었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고려시대는 그랬잖아. 골고루 상속했잖아. 자녀 교분 상속. 소작을 줄 경우 주인은 생산량의 반을 거두를 수 있었지. 병적 반수하냐. 정답은 당연히 1번. 10번. 자, 진관체제 누구죠? 세조지. 자, 재승방약은?
아래쪽은 을묘 외변을 계기로 재승방역체제로 바뀌어가고 위쪽에서는 이제 1583년 기억나? 1583년 뭐 니탄계의 난, 이탄계의 난, 니탄계의 난 이거 이후에 더욱더 확산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국운 체제는 언제? 임진왜란 중요. 잘했어. 봐봐. 훌륭합니다. 1594년입니다. 소국운 체제. 가는 거진의 수령이 그 지역의 군대를 통제하는 체제였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진관 체제를 9글자로 표현하면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 대규모, 소규모, 소규모. 장점.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배후가 있다는 게 장점. 단점. 대규모의 적과 싸우기는 어렵다는 단점. 왜? 규모 자체가 소규모니까 지역 단위니까. 재승방역은 뭐라고요? 대규모의 적과 싸울 줄 아는 장점. 하지만 배후가 없다는 단점. 가에서 나로 바뀌는 병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몇 세기야? 16세기잖아. 16세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랬어? 부역제가 해이해지는 거잖아. 부역제가 해이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대립현상이라든가 반군 수포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 중종 때는 완벽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든 게 군적 수포제. 이걸 세 글자를 줄여서 뭐? 군포제. 그러니까 군대 나올 사람은 점점 어때요?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재승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나는 지휘관이 현지 실정이 어둡다는 단점이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왜? 지휘관이 어디서 파견되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보지 못했고 지리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였어? 임진왜란 중에 소위 말하는 무슨 전투? 그리고 신립장군이 무슨 전투? 충주 탄금대 전투. 그래서 문경세제 조력을 막았으면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뻔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건 결과론적이야. 일본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온 게 아니라고 세 방향으로 왔다고. 어차피 시간은 좀 더 걸렸겠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온 애들이 어때요? 문경세제 뒤로 와서 또 포위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신립을 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 썰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체제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지. 나는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일정한 급료를 받는 다로 바뀌었다. 뭐가 틀렸어? 소고군은 뭐라고요? 지방군이고요. 이건 뭐야? 의무병입니다. 자, 일정한 급료를 받는 건 뭐죠? 중앙군. 뭐? 훈련 도감. 1593년 훈련 도감은 중앙군으로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일정한 급료를 받았으나 소고군은 그게 아니죠. 위로는 양반부터 아래로는 천민까지 다 조직되었고 하지만 평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양반들 다 빠져나오고 이제 하층민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갑니다. 회령에서 니탄계가 반란 일으킨 건 언제라 했어? 1583년 선조 때입니다. 이탄계 또는 뭐야? 니탄계를 반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반란이라고 그래? 아니 외세가 쳐들어오면 침략이잖아. 반란이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나는 걸 반란이라고 하지. 그럼 니탄계를 침략이라고 하지 않고 반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얘는 여진인데 귀순한 여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진 아이들인데 우리가 귀순 정책 많이 하잖아. 회유책도 있고 뭐 했어? 강경책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귀순한 애에 대해서 어떤 관직도 주고 막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고 관직도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얘들은 되게 중간적인 위치지. 귀순하지 않은 애들은 또 어떻게 해? 저쪽 편에는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대우를 잘해주면 우리 쪽에 붙어 있겠지. 근데 우리가 대우를 좀 서운하게 해주면 어떡할까?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된 애들이 얘네들인 거야. 얘가 어떡해? 일단 귀순했는데 뭐 한다고요? 바깥쪽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손잡고 개긴 사건. 이게 뭐라고요? 이탄계는. 이게 엄청나게 대규모였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신립이야, 신립. 그래서 신립이 조선 최고의 육군 장군이 된 거고 공인을 받은 거라고. 그랬는데 임진왜란한테는 삽질을 한 거지. 나 이륜 행실도 중종.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앞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잘 풀면 뒤에 문제 쉽게 푼다니까. 정답은 2번이고 임경업은 효종을 도와 북벌을 계획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도하였다. 임경업은 인조 때 죽었어요. 1646년에 죽어요. 49년에 효종 즉위하는데 그래서 북벌 계획하고 효종도와 북벌 계획하고 국방위가 주획했던 사람 누구야? 이완대장. 이완. 또 김태희 동생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김태희 동생 이완 맞아? 네, 이완대장입니다. 허생절에 나오는 사람 그래야 아는구나.
허생전에 나오잖아. 허생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북벌할 수 있냐고 물어본 그 사람 있잖아. 허생이 뭐라 했어? 일단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북벌이냐고, 군량미 같은 거 어떻게 해라 다 내서 백성들 먹이라고 막 이런 말 하잖아. 이제 뭔 개소리냐고. 그럼 북벌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다가 뭐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허생 집으로 다시 찾아갔더니만 뭐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만 땡그러니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완입니다. 이완. 연해조 흑룡강 방면으로 남한을 러시아 세력을 청나라 군사하기 정벌하. 이게 뭐지? 나선 정벌이야. 나선 정벌은 언제? 효종이니까. 언제야? 다. 1654와 1658이야. 변급과 신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트랜스포머. 변급과 신유. 트랜스포머. 뭐? 변신. 그랬더니 기억나잖아요. 그지?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북벌해야 되는 사람들이 변신해서, 북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까버렸다. 이게 러시아를 당시 한자로 나선이라고 해서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 거죠. 효종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1번 정답 2번. 12번.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도결에 대한 설명이야. 문제를 다르게 낼 수도 있어. 조선 후기 세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문제를 조선 후기 세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 후기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면, 자, 1번과 2번과 3번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게 맞아? 도결이야. 이거 조선 후기 도결 맞잖아. 근데 4번 봐봐. 노비신공과 결세는 그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또는, 자, 도별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도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을까? 군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출제자에 따라서. 군현에 할당했다. 혹은 도별로 할당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야. 왜? 아니, 군현에 직접 하진 않잖아. 중앙정부가. 일단 뭘 통해서 하는 거야? 도를 통해서. 그럼 도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군현으로 할당하는 거니까 도별 총액을 할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군현별로 총액을 할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말이야. 이건 무슨 죄? 총액죄지. 총액죄 중에서는 뭐라고요? 비총죄. 조선 후기 세금은 개별납이야, 공동납이야? 공동납이잖아. 개개인에게 물리기보다는 어때요? 군현 단위로 혹은 도별 단위로 이렇게 총액제로 세금을 물리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네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세금을 물리면 막상 세금을 내야 되는 지방 사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잘 들어. 4번 선지는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뭐라고요? 총액제. 왜 군총제도 있고 환총제도 있잖아. 군포에서는 군총제고 환곡에서는 환총제잖아. 이건 뭐라고요? 토지세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총액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요? 비총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주체가 누구라고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렇게 내려주지. 그럼 지방 사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거뒀다고? 19세기가 되면 도결로 거뒀다고. 그 도결로 걷는 게 1번, 2번, 3번이야. 외워야 되지. 군역, 환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뭐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에 중사하는 거야. 어디에 부과한다고? 토지에.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왜? 세금을 신분에 걷는 거야? 토지에 걷는 거야? 이제 토지에 걷으니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야. 완벽하진 않잖아. 여전히 뭐야? 군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분에 걷는 측면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호포제 실시해서 양반 니네도 다 내라고 말하는 거지만, 도결에서는 이 군역조차도 어떻게 한다? 주로 어디에 한다? 토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려고 했던 거야. 사또는. 그래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 맞지? 또 하나, 수령과 하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을 어디에 몰빵 키운다고요? 토지에 몰빵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도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 처음 나온 문제야. 굉장히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 이걸 내가 변형한 거예요. 자, 보여? 1번, 2번, 3번은 뭐가 맞다고요? 도결이 맞아. 근데 4번은 이건 주체가 다른 거지. 도결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방 수령이라고. 근데 4번은 뭐라고요? 이걸 총액제 또는 뭐라고요? 비총제하는데 이렇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중앙정부야. 이걸 모르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문제를 변형하면,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변형하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거 질문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바빠서 답을 못 해줬어요. 내가 아침부터 계속 수업이라서 답을 못 해줬는데 수업 끝나고 이따가 전화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문제를 전체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재해석한 질문을 해요. 그럼 저 그건 답을 안 해요. 왜냐면 전 학생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네 해석의 뇌피셜이야. 오피셜이 아니야.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전체를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요. 그래야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13번. 조선기 광업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2번은 정답 4번입니다. 조선기 광사는 민영화되면서 처음에는 수령이 관리하다가 후에 별장이 관리했다. 뭐가 틀렸어? 처음에는 별장이 관리하다가 후에 수령. 자, 호조에서 뭘 파견한다 그래서 호조가 직접 관리하는데 별장을 파견한다. 그래서 뭐라고? 별장 수세제야. 그러다가 영조 때부터 뭐라고요? 수령 수세제로 바뀌는 거야. 다시. 처음에는 뭐라고요? 별장, 호조에서 별장을 파견해서 세금을 거뒀다가 이제 영조 때부터 수령이 세금을 걷게 됩니다. 수령 수세제. 18세기 상인들이 덕대가 되어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물주가 경영을 맡았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덕대는 뭐랬어? 떡대, 덩치 크다. 뭐라고요? 이건 CEO고. 물주는 뭐라고? 돈 많은 사람이 물주잖아. 이건 뭐라고요? 오너지. 이 사람들이 상인들은 뭐가 되고? 물주가 돼서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덕대가 경영을 맡았다. 3번 농촌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광산에 물려들였으며 광산의 작업은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정부는 조선기에 민간의 광산 채발잡을 금지하여 잡자. 아니지. 금지하지 않았잖아. 민간 광산 개발을 허용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 개발이 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몰래 개발하는 잠체가 성행한 건 맞아. 정답 3번. 14번 Who am I? 나는 누구야? 뭐야? 그렇죠. 안정복이 그 유명한 뭐야? 동사 강목이지. 외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이미 기출문제 사료이기도 하고요. 이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또 뭐였어? 정통 나오잖아. 그지? 단군, 기자. 그리고 신라 문무왕. 그건 무슨 말이야? 단군, 기자, 신라 문무왕, 정통이라는 얘기는 삼국은 뭐야? 무통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고려백제 신라는 정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 통일 신라가 정통이라는 얘기잖아. 삼국 무통이야. 삼국 무통. 정통이지. 정통. 자, 이익의 역사의식에서. 맞아요. 아니 안정복은 성호 이익학파로서 이익 선생님이 역사 분야 수재라고 했잖아. 지리 분야 수재자는 기억나지? 누구야? 이중환. 택리지. 천학고 천학문답을 저술하여 천주교를 비판했다. OX야. 오. 천학문답 언제 써서 1785년 추조 적발 사건을 계기로, 그지? 추조 적발 사건을 계기로 중인 김법원의 집에서 미사 드리다가 사람들이 때로 적발됐잖아. 근데 나머지 사람 전부 다 양반이었고 김법원만 중인이어서 결국 김법원은 귀양 가서 엄청 곤장받고 귀양 가지고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죽었단 말이야. 순교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 전에 누가 최초로 세례받은 거야? 이승훈 선생이 세례받은 거야. 베드로 세례받았잖아. 그래서 김범우 집에서 이제 미사 지내다가 이제 걸린 게 도박하는 줄 알고 형조가 덮쳐봤더니만 도박이 아니라 이제 미사를 보고 있었던 거지. 추조 적발 사건 딱 터지니까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 참여했던 게 남인이지만 양반 지식인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같은 남인 입장에서 어때요? 잘못하면 자신들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식인 입장에서 우리는 싫어요, 이게. 라고 한 게 뭐야? 천학 문답이다. 그 다음 이제 1791년에 뭐가 터져? 신해, 박해. 무슨 사건? 윤지충 사건. 터지는 거지. 단군 기자 위만을 삼조선이라고 한 동국 통감의 역사체계를 비판하고, 위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임으로 삭제한다. 그렇지. 없잖아. 봐봐. 정통에서 위만이 없잖아. 이게 무슨 논이야? 정통론이지. 원래 강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강목체라는 게, 강목체에서 위만은 강자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왜? 정통이야, 짝퉁이야. 짝퉁이니까. 성리학적 사원에서 탈피하여 역사수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강목체를 쓴다는 얘기는 뭐야? 성리학적 사관에 충실한 역사책이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방식이 어때요? 실증적이다. 무슨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서술 방식이 실증적이라는 얘기지, 그는 굉장히 되고 보수적인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이 단체, 이해범, 남만주 활동했던 대한통일부의 간부 중 왕실의 복병을 주장하는 소위 유린파, 전덕원, 통일부를 이탈하여 의금을 새로 대립했고 통일부에 대해서 임정부대 최고 기관을 삼고 있는 백광원 등이 통일부와 의금을 대립 불러놓고 12월에 얘가 500명 끌고 통일부를 이탈하여 이 단체를 조직, 본거지를 지한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뭐겠어? 육군 주만 참의부야. 기억 안 나요? (1920년대) 우리가 설명할 때 성, 시, 정, 통 이렇게 공부했대잖아. 그 성과가 뭐였어요? 봉오동과 뭐라고요? 청산이었고, 그지? 시를 뭐야? 간도 참변과 뭐라고? 자유시 참변이었고, 정비가 뭐라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갔었잖아. 근데 요사이 1922년에 뭐 했더랬어? 만주에 8개 제만 만주 독립운 단체가 통합한 게 제만 통일부라 그랬잖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이 통일부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복벽주의. 복벽주의는 다시 고종 황제를 모시자는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전덕원이고, 공화주의는 누구라고 이제? 그 유명한 국제보사운동의 아이콘, 양기타. 그래서 갈등하면서 이게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그 와중에 일부가 이제 임시정부와 연결해가지고 임정 직할부대로 만든 게 뭐라고요?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그 육군주만 참의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 임정 직할부대였다는 게 제일 중요한 역사적 의고, 얘는 압록강 연안에 있었고, 남만주 쪽이 뭐였어? 정의부고, 이게 뭐야? 최대 규모라고 했고, 여기 누가 있다고? 지청천이 있었고, 신민부가 뭐야? 북만주 쪽에 있었고, 여기는 누가 참여한다? 김좌진이 참여한다 했잖아. 이 3부는 각각 뭐라고요? 민정 플러스 군정, 민정과 군정을 따로따로. 이게 3부의 특징이었다. 외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죠. 보동청산 이후지요. 국민부 산하에 편성된 무장투쟁들을 뭐랬어? 이 3부 통합한 게 남만주의 국민부잖아. 북만주는 혁신위이고 1928년 12월에 혁신위이고 1929년 4월에 국민부거든요. 국민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당 치국의 정신에 입각해서 당을 만드는 게 조선혁명당이고 아래 군사조직이 조선혁명군이고 이걸 이끌던 장군이 양세봉이었다고. 그리고 1930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의 의용군과 손잡고 뭐 했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했잖아. 남만주 쪽에서. 기억나야 됩니다. 저 북만주 쪽에서 누가 이제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누구야? 지청천이잖아. 얘들이 중국의 호로군과 손잡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구 전투 이런 게 북만주 쪽이었고. 정답은 3번이고 이 간도 참배를 계기로 대한독립군단에 통합되었다. 대한독립군단 1921년이고요. 참여군이 1923년이잖아. 순서가 돼, 순서. 그래서 간도 참변 이후에 뭐야? 대한독립군단 결성하는 거고. 그랬다가 어때요? 자유시에서 당한 게 뭐야? 자유시 참변이고. 되죠? 그런 거 순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16번. 기억은 뭐겠어? 당연히 독도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상도 울진현이 아니라 강원도 울진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종대 안용복은 일본이 건너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 영토를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로 기록하였다. 정답은 2번이네. 3번. 일본 정부는 1870년대 조선 영토를 인정했다. 맞아요. 1900 을사조약 직후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 뭐가 틀렸어? 1905년 2월 달이야. 을사조약은 11월 달이고. 그죠? 러일 전쟁 중에 심한 동네 뭐야? 심한의 현이 무주지, 주인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일본인의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을사조약 직후란 말 틀렸고. 4번. 1950년 유엔군 사령부의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를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당시 일본이 묵인할 리가 없잖아. 이걸 정답을 한 사람은 토착외구야. 안 된다고. 이거 대한민국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일본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일본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일본은 전혀 반성이 없는 애들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린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일본 공무원 되면 안 되는 거야. 17번. 동학농민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주 화약 이후 동학농민은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월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 사람의 직강 아래 그 아래 서기, 성찰, 짐싸, 동몽 등 임을 두었다. 맞죠?
근데 모든 지역에 다 두지는 못한다 그랬어. 예를 들어 나주 같은 경우는 양반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는 두지 못하기도 한다 그랬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무슨 말이야? 남북 연합이란 얘기지. 그래서 2차 봉기에서는 남북 연합했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3번. 우금치 전투가 진행된 당시 고종이 홍범 14조. 틀렸지. 우금치 전투는 9월부터 어디요? 11월이 2차 봉기고 11월 달에 우금치 전투잖아. 근데 홍범 14주는 언제라고요? 12월. 제가 날짜는 몰라도 뭐라 순서는 알아야 된다 했잖아. 동학농민운동을 완벽하게 진압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홍범 14조. 그러니까 2차 가부기역 하잖아. 12월 달에. 그 2차 가부기역의 처음 출발이 뭐야? 12월 12일 날. 12월 12일이야. 12는 쿠데타야. 그러니까 1979년 12월 12일 날은 전두환의 쿠데타인데 1894년 12월 12일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쿠데타인 거지. 무슨 말이야? 고종이 신하들 딱 때리고 어디 가는 거야? 종묘에 가는 거야. 종묘에 가서 뭘 선언한다고? 독립서고문을 발표한다고. 독립서고문이 뭐야?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하겠다? 독립하겠다고 종묘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야? 조상님들에게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개혁을 할 때 이렇게 큰, 넓고도 큰 규범 14가지 뭐야? 홍범 14조 한다고. 그래서 3번 틀렸고, 양반 부호도를 조직된 민보군 외야 돼. 관군과 일본군 등으로 조직된 진학군과 연계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민보군 중에 제일 유명한 민보군은 안중근의 아빠 안태훈 진사라고. 누구랑 싸운다 그랬어? 싸울 뻔했다 그랬어. 김구수인 분대랑 싸울 뻔했다. 이제 김구 19살 여기 해주성을 어떻게 한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구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18번 갑니다. 1919년 만주 지리에 조직된 의열단에 서면 옳은 것은, 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자, 조선혁명 간부학교 몇 년? 1932년. 왜 만들었지? 보다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슨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개별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1932년이면 중국에서 한 거야. 난징에서 절 하나 빌려가지고 한 거거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중국 정부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누구의 지원받은 거야? 국민당. 이때 중국 공산당에 무슨 힘이 있어? 국민당의 지원받은 거야. 국민당 누구야? 장제스가. 1932년에 왜 도와줘? 윤봉길의 의거. 그렇지.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김구센도 도와주잖아. 그래서 중국 군관학교, 특히 낙양 군관학교에서 한국인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육사에, 중국 육사에 한국인 특별반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사를 양성해 주는 거거든. 굉장히 큰 특기였지. 그 하나, 또 하나 뭐라고요? 김원봉한테도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125명을 졸업시켜. 그 중에 1기 졸업생이 이육사라고 했잖아.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이거든. 나석규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총독부에 던지지 않았잖아. 동척과 식사는행이지.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 당연히. 경성 부민관에 폭탄 던진 건 1945년 8월, 아니, 1945년이지. 1945년에 이거 누가 조문기 같은 사람들이 한 거지. 누가 아니야? 의열단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야? 3번. 19번. 가나다라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현대사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이야? 아니, 당연히 박정희지.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몰라도 남학생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김신조 사건 계기로 그랬잖아. 교련교육 뭐 이런 거 강화되고 하는 거. 1968년 무슨 사태? 121 사태. 또 뭐야? 푸에블로 납치 사건. 또 그해 가을에 울진 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수 사건. 1968년이라고. 현대사 할 때 그렇게 강조했다. 왜? 1967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뭐야? 갑산파 가 독재하는 건 물론이고 그 안에서도 뭐라고요? 경제개발 우선시 하는 온건파 배제하고 군사적 강경파들이 권력 잡고 군사적 도발하는 게 68년 1월 달에 청와대 습격 사건 그랬잖아. 이걸 계기로 우리가 684 부대, 7m 부대 만들어지는 거고 향토 미군 만들어지는 거고 교련교육 강화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뭐야? 나지. 한국 방위태세 강화, 국군 전반의 실전인 강변다 주요는 브라운 각서는 1966년이니까 나가 맞지. 다 연간 대수율 100억 달러 몇 년? 1977년. 맞지? 근데 봐봐. 다에 새마을운동 시작했다. OX야. X. 전태일의 분신 OX야. X.
근데 다의 YH 무역 사건 OX야. 5. 쌀의 작을 위해서 뭐 통일벼보고 OX야. 5. 이런 건 다에 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종합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된 상황에 따라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시도했다. 맞아요. 이게 누가 한 거야? 전두환의 업적이야. 너무너무 서로서로 돈 되는 거면 서로서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탁탁 파티션 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과잉 중복된 상황을 부실기업 정리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 적극. 이때 뭐 하는 거야? 이제 삼성 반도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나왔다고 무조건 막 나쁜 것만 이렇게 나오면 아닌 거야. 이게 전두환 정부의 업적인 거 맞아요. 또 하나 전두환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면 뭐 했다고? 경제 파트에서 물가, 저물가, 물가 잡는 거. 그리고 뭐야? 3조 호황. 물가 안정 그러면 누구야? 전두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물가 안정 전두환이고요. 3조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86에서 88까지 3조 호황. 그리고 최초의 이상가족 상봉 누구야? 전두환이. 언제? 1985년. 맞죠? 그러면 적십자끼리 최초로 적십자 회담 만난다. 이거 언제야? 1971년. 민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72년 뭐 한다고요? 7.4 남북정상회담. 그런 것도 알면 더 좋고. 정답은 그래서 19번 정답 1번이고 20번. 가가 이게 뭐야? 7.4 남북공동성명이잖아. 근데 7.4 남북공동성명에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 자, 가장 중요한 배경 뭐라고요? 자, 1969년에 뭐라고? 닉슨 선언이 제일 중요한 배경입니다. 닉슨 도트린, 다른 말로 뭐야? 대탕퇴 시기가 된 거지. 그런 상황에서 1970년에 우리 뭐 한다 그랬어? 8.15 선언을 통해서 최초로 뭐야? 박정희가 북한에게 뭘 제의한다? 대화를 제의하는 거야.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리고 1971년에 뭐 한다고요? 레드크로스 무슨? 적십자 회담. 민간에서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1972년에는 이후락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을 먼저 했대요. 북한에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회담하는 거지.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하는 거라 했잖아.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이걸 구실로 뭐 한다고요? 10월 유신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후에 뭐 한다? 남북조절위원회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실제로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나 남북 기본 합의서죠. 나는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1991년 12월 13일. 다는 이거 외워야 되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에 서로 공통 수립과 인정 앞으로 이 방향의 통일 제한이 나기가 외우라 그랬어요. 가는 남북한 독재체제 강화 이용되었다. 그렇죠. 남한에서는 유신체제, 북한에서는 무슨주의 헌법, 사유주의 헌법. 윤희성이 드디어 주석된다 그랬잖아. 나 처음으로 이상가족 상부안이 기획됐다. 말도 안 되지. 이건 1985년이니까 말이 안 돼. 다 남한의 북방정책 추진을 배경. 북방정책 누구야? 노태우 정부지. 북방정책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뭐야?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게 되는 거지. 가장 먼저 배고픈 나라 89년에 헝그리한 나라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 국교를 맺게 되는 거죠. 자, 북방정책은 누구라고요? 노태우 정부의 업적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하였다. 다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건 맞지만 나는 뭐라고? 고위급 회담이었어. 총리급, 고위급 회담이었지 정상이 만나진 않았어요. 정상이 만난 건 1차 누구야? 김정일이하고 누구야? 김대중. 2000년. 2차는 2007년에 김정일과 노무현. 3차, 4차, 5차는 전부 다 뭐야? 김정은과 문재인이 3차, 4차, 5차까지 한 거잖아요. 그지? 분명히 이게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된다고. 내년에 또 만나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점수가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설레발 쳐봅니다. 저만의 설레발인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호응해 주셔야 합니다. 예. 계속 좋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실전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은 시간에 이거